25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다 은퇴한 63세의 김종수 씨는 퇴직 후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그가 꿈꾸던 평화로운 귀향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떠난 그 고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자신은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28년을 근무했습니다. 매달 꾸준한 급여, 연말이면 성과급,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까지. 일상이 규칙적이었고 생활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정리해 고향 근처에 단층 집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 걱정은 없겠다. 공기도 좋고 시간도 많고 이제부터는 천천히 살자. 그가 처음 고향으로 내려올 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른 말을 합니다. 도시보다 조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내 목소리만 들릴 때가 많아요. 그의 하루는 느리지만 외롭고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다 보면 오전이 지나가지만 이후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동네 친구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이미 손주 돌보러 도시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도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지역 사람들의 관계망 안으로는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의외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귀촌 초기에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유지비, 병원비, 난방비, 경조사비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도시 시절의 2배에 달했습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식비를 아끼려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스비, 차량 유지비, 마을 행사용 분담금 등 예상하지 못한 고정비가 쌓여갔습니다. 그는 다시 엑셀 파일을 열고 도시 시절처럼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진 않지만 이렇게 줄줄 새는 기분이 드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재정이 아닌 심리적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후 2년 차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관계, 생각의 속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서울에서는 출근, 회의, 점심, 퇴근이라는 일정이 그를 붙잡아줬다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하루 2~3번씩 시계를 봤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전환점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귀촌인 봉사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도시 출신 귀향인들이 모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장보기, 병원 동행, 정기 점검 등을 도와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나갔지만 한 달쯤 지나자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다시 누군가의 일상 속에 들어가며 관계의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서울서 온 김 선생이 아니라 전기 잘 보는 김 아저씨로 불립니다. 그 호칭 하나가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퇴직 전 그는 직함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역할로 불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귀향이나 귀촌은 재정보다 심리와 관계의 설계가 먼저라고.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삶의 속도와 관계의 온도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생활비가 줄 거라 믿지만 사실 줄어드는 건 소비가 아니라 활동입니다. 활동이 줄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따뜻한 삶은 물질보다 연결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김종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은퇴 후 누구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계획이 안정되어도 관계가 고립되면 심리적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소비를 늘리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지금 말합니다. 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람 냄새가 없는 하루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젠 돈보다 관계의 온도를 챙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은퇴자의 생존법이 되었습니다. 은퇴 2년 차, 김종수 씨의 고향살이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함 속에서 또 다른 벽을 마주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도시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하루의 리듬이 일정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느리게 다져진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그는 자주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온 이유는 분명했다. 더 나은 일자리, 더 큰 기회, 그리고 가족을 위한 안정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 그는 그때와는 다른 이유로 이곳에 있다. 돈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고 나이 들어 편안히 살고 싶었다. 그러나 편안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리의 시간이었다. 도시의 물건을 팔고 관계를 정리하고 집을 짓고 땅을 고르며 그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바쁨이 끝나자 공허함이 찾아왔다. 도시에서의 바쁨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생겼지만 여기의 바쁨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흘러갔다. 일이 끝나면 다음 할 일이 없고 해가 지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삶이 행복해?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행복한데 좀 심심해. 그 심심함은 부부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대화의 주제는 줄어들었다. 도시에서는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여기선 하루 종일 같이 있고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투고 서로의 존재가 무겁게 느껴졌다. 부부가 함께 은퇴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라는 걸 그들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퇴직금 일부는 주택 구입에 썼고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배당주로 나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매달 들어오니 생활비는 충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나 있었다. 오래된 주택의 보수비, 부모님 제사와 형제의 경조사비, 마을 기부금, 갑작스러운 병원비. 매달 나가는 돈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고향에 내려오면 돈이 덜 든다더니 꼭 그렇진 않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사실 귀향이나 귀촌의 가장 큰 오해는 도시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작은 지출도 크게 느껴진다. 도시에서는 월급으로 감당되던 고정비가 이제는 연금으로 나가고 지출의 의미가 달라진다. 10만 원짜리 식사 한 번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작은 수리비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온도를 바꾸는 요인이다. 은퇴 후 2년 차에 그는 이 심리적 긴장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이유가 부족하다. 일하지 않으니 소비도 달라졌다.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출퇴근 중 커피 한 잔, 명절 선물 같은 사회적 소비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세상과 멀어진 기분이 들었다. 돈을 쓰지 않는 대신 마음이 다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을 청년회에서 귀향인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동안 쌓아온 인사관리 경험을 살려 젊은 주민들에게 직업 설계와 면접법을 알려주는 강좌였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수강생들의 진심 어린 인사와 웃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제 이 마을의 구성원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2년 차를 정체성 재형성기라 부른다. 처음 1년은 해방감과 여유 속에서 이제 쉬어도 된다는 만족을 느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든다. 직감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이때 새로운 관계나 역할을 찾지 못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와 불안으로 이어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김종수 씨는 늦게나마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고향에서 작은 강좌를 열고 마을 축제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입은 거의 없지만 그는 말한다. 예전엔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벌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은퇴 후 생존의 철학이었다. 결국 은퇴 이후의 행복은 경제적 준비보다 사회적 회복력에서 나온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 그것이 불안과 외로움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재정적 방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과거로의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재진입이다. 과거의 추억에 머물면 고립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비로소 삶이 다시 움직인다. 김종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이름을 찾는 시작이다. 삶의 무대가 달라져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의 역할 속에서 살아야 한다. 진짜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 관계의 온도가 따뜻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잘 늙어가는 법을 배운다.